9월 12일 장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미있고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 특히 SK하이닉스가 과대낙폭으로 인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면서 지수 또한 많이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상승 760, 하락 120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3%대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 1400, 그 다음 하락 200 종목 가까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약했던 수급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 변동폭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뉴스도 많이 노출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 과대낙폭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급이 잘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내일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종목 추천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쵸? 지속적으로 수급 보면서 무리는 안 할 겁니다만 몇몇 종목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든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슈화도 굉장히 좀 빠르게 테마 순환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본격적인 하반기 테마 순환이 조금씩은 시작이 되어 가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뉴스들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푸드 관련해서, K푸드 관련해서 하반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상반기 때 한번 테마 순환이 돌았고 하반기에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씩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풀무원이 중국 메인 채널에 냉동김밥 수출을 한다는 또 소식이 나왔고, 그죠? 관련된 종목들 물론 있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5년 내 치료제 16개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M&A도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제약바이오 자체가 이미 재료가 있는 시장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염병 이슈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재료화가 되어서 테마 순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추천드렸던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약 2주 동안 지속 상승해서 최초 추천드린 이후에 35% 가까이 상승도 했었고요. 그죠? 반대로 그 테마 순환을 기대하면서 선점 관련해서 D&D 파마켓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죠? 수급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발표를 했고, 전일도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또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나올 거를 알았냐? 절대 모르죠. 왜 성 대표가 추천 이후에 시장의 뉴스 노출이 빈번하냐? 뉴스 나올 걸 모릅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왜 빈번한가? 우리는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면 선점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미 시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던가, 아니면 앞으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자도 있을 거고 후자도 있을 겁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제가 선점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화장품주를 다시 한번 테마 순환을 기대하고 추천을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테마 순환을 기대하면서 종목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뉴스가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미 뉴스 나온 건 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후발주자를 항상 찾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대장주를 물론 매매해서 선점 예측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간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후발주자로 움직이면서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수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뉴스가 노출되는 경우가 좀 빈번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뉴스를 나올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모릅니다.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요. 근데 뉴스가 이렇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우리는 매매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노출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최근 1, 2주 동안 시장이 좋지 않고 전형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사실 뉴스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특징 뉴스들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게 없죠. 계속 하락만 나오고 있고 시장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처럼 시장 자체적으로 2, 3%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테마별 순환을 준비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특징 뉴스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나올 건 모른다. 다만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될 것들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노출되는 것이 빈번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뭐 우량주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삼성전자를 추천을 합니까?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합니까? 그죠? 저희는 그런 종목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천은 증권가에서 혹은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TV 방송에서. 왜냐?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을 설명하고 추천을 해야 접근성이 더 쉬워 보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량주만을 매매해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보유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설명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의 선점하는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얘기들이죠. 또 나오죠, 이런 얘기가. 삼성전자 역사적 저점 지금 담아라. 증권가 전망 나왔다. 엊그제 전망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쵸? 엊그제는 뭐였습니까? 목표가 30% 하향. 이제 또 저점 지키니까 오늘은 또 지금 담아라.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 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또 목표 주가는 이렇게 하향되었다고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매매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역사적 저점인데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8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북한 단거리 탄도단 여러 발, 뭐 360km, 뭐 비행호 동해상 탄착, 그죠?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육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겁니다. 사실 예전이라고 말하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처럼 많이 유입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이슈만 있으면 정말 빅텍 스페코 다음날 바로 올랐습니다. 장중에도 막 급등 나왔습니다. 20%까지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사일 쏴도 안 오릅니다. 방산이. 너무 이제 시장 인식이 강해졌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진짜 5년 전, 뭐 7, 8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만 쐈다 하면 다음날 바로 방산주들 10%씩 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안 그러죠. 안 나옵니다. 수급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인지만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물론 엔젤 로보틱스에 관련된 이제 뭐 입는 로봇에 대한, 그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테마 순환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연초에 그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 로봇주들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엄청나게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데, 뭐 두산 로보틱스를 뭐 비롯해서 에브리봇, 그죠? 레인보우 로봇주들 연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연초까지. 그 이후로 지금 반년 넘게 하락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에브리봇 한 종목을 만약에 길게 보신다고 하시면 에브리봇 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그렇게 양호하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연초가 굉장히 좋았었죠. 이때 연말부터 연초 거의 두 달 동안 계속 상승만 했었습니다. 이거 로봇주입니다. 에브리봇 차트입니다. 그 다음 계속 하락. 이때 몰린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추천드린 이후에 약 10% 정도 빠지긴 했지만 오늘 15%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최초로 추천드렸던 가격 구간 그대로죠. 그죠? 수익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추천드렸던 가격 구간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그죠?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차라리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면 로봇주 한 종목은 뭐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마 순환을 어느 정도 예측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0%가 없겠죠. 한 달 만에 수급 들어왔습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로봇 산업과 앞으로 로봇주는 분명히 테마 순환 한번 나오긴 할 겁니다만 굉장히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포스코홀딩스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더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작년 여름입니다. 그쵸? 자, 1년 내내 하락만 했습니다. 계속 1년 넘게 1년 반이죠 거의. 이게 저 가격 구간이 올까요? 여기까지는 뭐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가격 구간도 못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을 거죠. 그죠? 물론 다시 새로운 이슈화가 되어서 이렇게 막 상승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 구간은 거의 역사적 고점입니다. 근데 이때 물리신 분들은 이 가격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60만원대 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40만원대 갈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손절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것만 생각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지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쵸?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왔다고 계속 갈 거라는 또 희망, 물론 나쁘지 않고 오늘 거래량도 잘 실려줘서 추가 상승 또한 기대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평균 단가가 평단가가 30만대 중후반 혹은 40만대 초반이라고 하면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잘 실려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만 반대로 70만원대고 60만원대면 40만원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내 평단과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비중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뭐 목표가가 얼마인가요? 이런 거를 저는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 물어보시는 분들 의미 없습니다. 그게 평단가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 겁니다. 대응이. 그런 대응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너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 그죠?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식이고 각자 개개인만의 얼마에 샀는지와 비중도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 달라고 하시면 그 계좌에 맞게 그 본인의 평단가와 비중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그죠? 저는 방향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정답도 아닐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이제 뭐 또 역사적 저점이다. 지금 담아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1주도 없고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쵸? 나 중장기로 좀 묻어놓을래 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많으시다고 하시면 그쵸? 근데 반대로 어제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방 받고 있는데 굳이 왜 삽니까 지금? 그죠? 똑같습니다. 어제랑 저는 저점이면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담아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 빠지면요. 이거 아직 지지선도 없는데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정말 여유 자금이 많으시고 뭐 한 6개월 1년 묻어둔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실 거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내일은 뭐 무리한 매매는 안 할 겁니다. 신규 매매도 웬만하면 자제를 할 것이고 뭐 시장 뭐 반등 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약조정 나와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은 신규 매매는 웬만하면 자제할 겁니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거고 무리하지 말고 연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부터는 시장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마감 생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전 방송은 할 거고 오후 방송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휴방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장중에 리딩이나 방향성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방송만 휴방이고 내일 오전은 정상적으로 생방송 할 겁니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고 행복한 연휴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내일도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